조니 워커 블루, 술을 모르시는 분도 이름은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위스키 중에서는 가장 대중적이면서 발렌타인 30년과 양대산맥으로 있는 프리미엄 위스키입니다. 예전에는 이 프리미엄 위스키를 대형마트에서는 보기 힘들었어요. 김영란법 이후에 업소 매출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코로나 위기를 맞으면서 수입사들이 전략을 바꿔서 대형마트 채널에 이런 프리미엄 상품을 입점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대형마트에서도 손쉽게 볼 수 있고 가격대가 29만원에서 30만원대 구매할 수 있는 선물용 애호가들에게는 사랑받는 위스키죠. 근데 이 위스키가 30%가 넘는 할인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일본에서의 구매입니다. 일본에서 술 쇼핑을 잘하면 비행기 값까지 굳힌다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니까요. 같은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니 워커, 발렌타인 등의 상품은 글로벌 주류 회사의 양대 산맥이죠. 디아지오, 페르노리카 코리아의 시그니처한 상품들이에요. 이런 유명 대기업 상품들이 중국처럼 페이크 상품들이 있을 수는 없고, 같은 상품이지만 판매 가격이 다른 이유는 바로 나라의 주세법 때문이에요. 이 주세법에 유독 박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소주나 맥주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그렇게 체감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영상을 꼭 보시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주류 과세가 심한지를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주세가 가장 많이 붙는 위스키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게요. 위스키는 주류 원가 가격에 무려 70%의 주세가 붙게 됩니다. 주세만 붙는 게 아니라 거기에 교육세 30%, 부가세 10%까지 합산되고 소비자들에게 유통되는 유통비까지 붙게 되는데, 그래서 한국의 위스키가 굉장히 비싼 거예요. 뭐 유통비야 수입사, 유통회사들이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주세가 70%가 추가가 되는 거는 너무 과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신 와인은 조금 덜하긴 합니다. 와인은 증류주가 아니라 이 과실주 항목으로 묶여요. 그래서 주세는 30%로 측정이 됩니다. 그럼 우리들이 자주 여행 가는 가까운 나라 일본의 주세법은 어떻게 될까요? 일본은요, 아까 말씀드린 위스키 70%, 과실주 30%의 개념으로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술의 용량이 같으면 세금을 400엔, 즉 우리 돈으로 한 4,000원 정도로 공통으로 세금을 매겨요. 그럼 왜 이렇게 주세법이 다른 거야? 물어보시면 주세법은 크게 종가세와 종량세로 나뉩니다. 그럼 종가세는 뭐냐? 주류에 대한 세금을 가격에 매기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나라 형편이 좀 어렵거나 선택하는 방법의 세율입니다. 그럼 종량세는 뭘까요? 술의 양을 따져서 세금을 매기는 방법입니다. 주로 좀 잘 사는 나라들,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 캐나다, 유럽,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거의 다 종량세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종가세를 선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맥주는 되게 좀 싸게 사잖아요. 여러분들 편의점 가서 4캔 만원 맥주 구매하시죠. 그게 바로 2019년도에 맥주, 막걸리 그 두 개만 종량세로 전환을 했어요. 나머지 증류주, 과실주 같은 거는 지금 종가세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혼합 운영을 하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종량세의 가장 큰 장점은 용량이 같고 주종이 같으면요, 세율이 같아요. 알코올 도수만 달라지게 되면 거기서 세금이 조금씩 추가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제가 만약에 2개의 위스키를 수입을 했어요. 한 개는 750ml 40도에 원가가 10만원짜리, 또 다른 한 개는 750ml와 도수 40도는 똑같은데 원가가 100만원이에요. 종량세에서는 이 2개의 위스키가 세금이 같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종가세는 어떻게 되겠어요? 종가세는 그 위스키 원가, 들고 오는 원가의 세금 72%를 매기기 때문에 원가가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위스키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높아지는 겁니다. 종가세는 비싼 술이면 술일수록 세금을 더 내게 하는 세금 규율이에요. 수입, 연봉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좋은 술을 많이 먹으라는 말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너희만 비싼 술 많이 먹고 세금 더 많이 내. 이 말은 대부분의 서민, 중산층들은 그런 상품을 접하기 힘들기 때문에 종가세로 운영을 하게 되면 식음업계의 발전은 굉장히 더디고 힘들어져요. 지금 우리 한국은 식음업계 수준이 예전과 비교하면 말도 안 되게 많이 발전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식음업계에 약 10년 정도를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간의 트렌드만 봐도 정말 놀라울 정도로 발전을 많이 했어요. 연령과 상관없이 다양한 주종을 시도를 하고 있고, 지금 1년에 한 번씩 열리고 있는 대한민국 주류 박람회 참가 인원만 봐도 그 규모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류뿐만이 아니라 요리 쪽에서도 많이 발전이 되고 있죠. 이제는 폐쇄적으로 소주, 맥주만 외치는 한국이 아니라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한국에 와인을 생산하는 양조장이 무려 200군데가 있습니다. 와인, 위스키가 대중화되고 있는 것이 매우 발전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이 주류 세금에 대한 이슈가 계속된다면, 이 시금의 꽃이라고 한다는 이 주류에 대한 세금이 계속 높다면 다양해질 수 있는 기회를 계속 가로막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것을 깊이 파헤쳐보면 세금에 대한 이슈도 생각이 다양한데, 여유로운 나라에서는 저가주류뿐만 아니라 중고가의 와인, 위스키에 대한 소비가 활발하기 때문에 술 소비 자체가 중고가로 세팅이 돼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 와인 종주국에 가면 3만원, 4만원부터 시작해서 10만원대 와인의 판매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 있어요. 우리 한국 경제순위 10위권의 나라인데 왜 주류세금 못 고치냐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술의 소비 형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물론 세금 영향으로 술이 비싸기는 하지만 아무리 와인 가격이 저렴해도 소맥 문화, 그리고 중가 와인보다는 만원 와인을 많이 찾으실 겁니다. 사실 케이스를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대중들이 중고가의 술보다는 저가의 술을 많이 찾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소주를 가장 많이 먹는 한국에서 종량세로 변경을 하면 소주의 주세는 훨씬 올라가요. 증류주 같은 경우는 원가의 72%의 세금을 매긴다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주의 원가가 1,000원이다. 그럼 72%의 세금을 매기면 세금은 720원을 내게 됩니다. 근데 종량세로 바뀌어버리면 그 세금 다 똑같아지기 때문에 종가세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그런 좀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죠. 즉 소주 가격은 올라가게 되고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조니워커 블루나 고가의 위스키의 가격들은 엄청 떨어지게 될 거예요. 아니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와인, 위스키 만들면 되잖아. 유럽 걔네들이 만든 거 먹으니까 싸지. 수입 안 하면 수입세 안 붙으니까 중고가 술도 우리가 먹을 수 있잖아. 맞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와인을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었으면 진작에 만들었을 겁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 사람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유럽 와인 종주국처럼 와인을 생산하기가 힘듭니다. 우리나라는 와인 벨트라고 하는 지역에 정확하게 걸쳐 있어요. 근데 왜 와인을 제대로 못 만드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이유 두 가지는 바로 날씨와 토양 때문이에요. 일단 우리나라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태풍이 너무 심합니다. 와인을 만들려면 양조용 포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돼요? 포도 안에 물 다 들어가고 포도 대부분이 병충해 들고 썩어서 제대로 못 만들어내요. 그렇다고 포도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한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양 때로와가 그 양조형 포도를 제대로 생산해내기가 힘듭니다. 즉 유럽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너무 좋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와인을 잘 만들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바탕이 너무 약하죠.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그러한 약점을 극복하고 세계로 진출을 하고 있는 와인, 위스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오미나라, 한국 최초의 싱글 몰트 위스키, 기원, 김창수 위스키 등 이런 것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고 자국 내에서 소비력이 굉장히 상승이 된다면 저희 나라도 세금 이슈 극복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은 우리나라의 위스키, 와인 다양한 주류가 왜 이렇게 비싼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모르겠어요.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세금 때문이기도 하죠. 하지만 세금 위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금업계를 바라보는 문화, 이 자체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세금이 아무리 내려간다고 한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과 시금업계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금을 아무리 내리고 와인과 음식 그리고 위스키와 음식을 페어링을 더 자주 할 수 있는 그런 다양성이 나타나게 될지 사실 그것도 시간이 많이 지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식 자체가 조금 더 바뀌면 더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음식과 그리고 다양한 술과 접하게 되면 조금 더 다채로워지고 다양해진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도해보고 많이 먹어보면서 발전이 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조금 더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